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지아와 키프로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79위의 조지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전방에 힘을 꽉 주고 태국에게 8골을 넣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키프로스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최대한 많은 스코어 차이로 이겨야 하기에 지난 경기의 성과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특히 흡입차가 없이도 투톱이 6골을 넣으면서 A매치에서 견제를 좀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장자는 카가바제, 코콜라바, 크빌리타이아, 아브르자니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18위의 키프로스입니다. 유로에서 키프로스의 수비력은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노르웨이에게 4골을 허용하면서 유로에서는 늘 다실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투톱의 개인 기량도 썩 좋지 못하고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도 길지 못합니다. 결장자는 아르티마타스, 파플리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지아가 지난 경기에서 공격에 힘을 꽉 준 상태로 성과를 크게 보는 모습입니다. 키프로스의 유로 예선 수비력은 절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격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지아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고 조지아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체코와 페루제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37위의 체코입니다. 페루제도를 상대로 패배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골 득실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경기 시틸의 퇴장과 슈크의 부상으로 인한 명단 제외로 인해서 최전방에서는 일단 노을 선수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바칠리크, 크랄, 바라크, 슈크, 시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29위의 페루제도입니다. 원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반전 한정이고 후반전에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력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상대를 잘 상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아스캄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상대로 2골만 허용했습니다. 결장자는 카이, 올슨, 닐슨, 아스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제도도 상당히 원정에서는 상대의 공세를 잘 억제하고 있고 체코의 최전방 공백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체코가 주도권을 쥐고 휘몰아치겠지만 다득점 양상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커서 체코의 승리가 유력하긴 합니다. 다음은 스위스와 벨라루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4위의 스위스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보다는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엠볼로와 세페로비치의 이탈은 생각보다 뼈아플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벨라루스가 원정에서는 최대한 저실점 운영을 하는 편인데 전성기가 지난 샤키리만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결장자는요, 비드머, 랭, 주버, 세페로비치, 엠볼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98위의 벨라루스입니다. 원정에서는 득점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상대의 침입을 저지하려는 3백도 서슴지 않는 편이고요. 스위스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정을 나선 벨라루스를 상대로 득점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고 공격진에 구멍까지 나버린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유셉추크, 야블론스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무리 상대가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주도권을 틀어줄 팀은 스위스라는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다만 극단적인 수비를 원정에서 구축하는 벨라루스는 생각보다 저실점 운영에 능한 모습이고 스위스도 홈에서 벨라루스에게 꽤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3.5 언더와 스위스의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스페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4위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홀란드에게 기댈 것입니다. 홀란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르웨이를 상대하는 팀들이 라인을 양껏 올리기 때문일 것인데 사실 홀란드가 스페인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스피드를 갖춘 선수를 스페인이 뒷공간 커버라는 면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결장자는 엘리오누시, 델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피파 10위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잘 안 풀릴 때에는 높은 점유율에 비해서 킬러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로 예선에서 엄청난 골 폭죽을 가져왔다는 점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모라타와 호셀루가 보여주는 헤더도 꽤 쏠쏠한 옵션입니다. 홀란드 때문에 뒷공간을 열어두기는 어렵더라도 나름 직선적인 플레이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탄코, 나초, 티아고, 코케, 올모, 야말, 페드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란드가 나온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하더라도 스페인도 점유율에 비해서 공격진이 무기력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라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쓴다고 해도 최근에는 헤더로 상대 박스를 타격하는 양상으로도 꽤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의 승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